우리 경제가 지금 몇 %씩 성장해요? 3% 미만이야. 작년 2.9%. 금년은 더 성장이 몰라. 왜 그럴까요? 우리 국민이 게을러서? 안 그래요. 우리 국민처럼 일을 많이 하는 국가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 거의 세 번째, 두 번째죠. 밤낮으로 죽어라고 일하는데 성장이 안 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인구 문제도 있고. 근데 아직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 계층에서 생산 가능 인력이 가장 많은 때예요. 가장 많아요. 배불뚝이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항아리 배불뚝이.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층이 노년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완전히 역삼각형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근로 인력이 가장 많은데 성장이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성장하지 못한다. 성장하지 못한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한다. 어제 뉴스 보니까 10중 9망이란 말이 나오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10개 중 9개가 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치킨집하고 커피집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치킨집이 지금 계속 늘어나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현재만 하더라도 전 세계 맥도날드 지점보다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가 망해. 커피집도 한 골목에 4개씩 막 늘어나. 근데 이 중에 커피집도 10개 중에 9개가 망해.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많은 게 고속도로 옆에 사고 나면 끌고 가려고 서 있는 차. 그거 전부 다 젊은 놈들인데 뭐 때문에 하루 종일 거기 기다리는지를 몰라. 사고가 뜨면은 서로 먼저 가서 그놈을 끌고 가려고 저끼리 충돌해가지고 또 사고 났더라고. 자,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10개 중에 9개가 망한다. 여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 개는 성공하는가. 그걸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한 개는 성공하는가. 치킨집 10개 중에 9개는 망하는데 왜 한 집은 성공하는가. 그렇죠. 성공하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재수가 되게 좋아서 성공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성공하는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성장에서 탈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 그게 자본이에요. 그게 자본이라. 선진국은 자본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 말은 선진국은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그러려면 뭘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식견이 엄청나게 쌓여있어. 특히 미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유럽이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계에서 늘 늘어나서 해야 되는 게 창의성 교육, 창의성 교육 그만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창의성 교육. 그게 이제 국민이 각자가 창의성을 갖지 않으면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 일부 학자들은 대한민국이 지금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함정에 빠져버리면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앞에 1등이 갈 때는 1등을 계속 따라가면 돼. 그리고 그놈이 만들어놓으면 미투 난 더 잘 만들거든 그러면서 만들어 팔면 되는데 이제 1등을 하고 보니까 어때요? 뭘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 있죠?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러나 노력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는 놈은 페인이다. 어떤 말이에요? 그러면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노력을 했을 때 성공하는 사람은 뭐고 성공 못하는 사람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자본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자본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자본이 돈인가? 돈일 수도 있어요. 개인의 입장에서 돈은 자본입니다. 그러나 국가 입장에서는 그건 자본이 아니에요. 수표도 개인 입장에서는 돈이 자본인데 사회 입장에서는 자본이 아니에요. 자, 그럼 무엇이 자본인가?
살아남은 종은 가장 강한 종도 아니고 머리가 가장 좋은 종도 아니다. 가장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다.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야 돼. 근데 인간은 환경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동물은 인간이랍니다. 저 북극에서부터 아프리카 사막까지 인간이 다 살아. 적응하지 못하면 죽게 돼 있어요. 따라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된다는 말은 도태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평생을 가난뱅이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주역의 궁변통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해가 되면은 기업의 대기업의 CEO들이 요걸 그 새해의 화두로 정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주역에 있는 말이에요. 사사삼경의 주역 아시죠? 최고봉의 철학서적인데요. 자, 역에서 말하기를, 주역에서 말하기를 궁죽편, 궁하면 변해야 하고, 내가 지금 생활이 궁해, 무엇이 안 풀려, 이게 궁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궁하고 뭐 일이 잘 안 풀려. 궁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변해야 하고. 변즉통, 변하면 통하고. 안 변하는데 어떻게 통하냐 말이야. 통즉후, 통하면 오래 간다.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내 패러다임을 바꾼다. 내 인생, 내 세계관, 내 사고의 틀을 바꾸라. 그런 말이지. 이게 주역의 전부예요. 주역은 주나라의 역이다. 그 말이거든. 우리 단군조선의 역은 한역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이라는, 그래서 영어로 번역되기는 The Book of Changes 이렇게 번역됩니다. 변화에 관한 책이야. 주역 전체가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세상은 변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하는 게 주역이에요. 자, 미친 짓, 인사니티야.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거. 똑같은 방법으로 식당을 하면서 부자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미용실을 하면서 부자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러면 다른 결과, 다시 말하면 더 많은 돈벌이를 기대하려면 뭐 해야 돼? 일을 바꾸거나 안 그러면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타조 증후군이라고. 타조는 호랑이나 사자나 이 표범 같은 이 육식동물이, 포식동물이 쫓아오면 대가리를 모래다 박고 나 없다 그런다고 그래. 지가 안 보이니까 사자도 안 보인 걸로 착각을. 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오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거야. 세상이 흘러가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아. 내 말이 맞아.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사자가 못 보고 있어요 이거. 이게 개구리 삶기라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실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갑자기 집어넣으면 엄에 뜨거워하고 튀어나온답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에 집어넣고 살살 가열을 하면 야 기분 좋다 하고 있다가 삼겨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19세기에 실험이 된 건데 20세기에 와서 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이것도 안 맞답니다. 안 맞은데 이것이 이제 논리학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변화를, 세상이 천천히 변한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가 삼겨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워낙 빨리 변해요. 이게 비르당의 당나귀라고 하는 건데 이건 수천 년 전부터 논리학에서 쓰는 문제입니다. 어느 날 배고픈 당나귀가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요 오른쪽에 엄청나게 맛있는 건초더미를 발견을 했어. 그런데 이걸 먹으려고 보니까 이쪽에 또 있어. 똑같은 게. 그래서 어느 쪽을 먹을까 하고 밤새도록 생각하다 굶어 죽었다. 요 얘기. 논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가 똑같은 것이 놓였을 때 인간은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가게도 한 달에 300만 원 벌고 있고 요거 들어보니 괜찮을 것 같고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결국은 굶어 죽는 꼴이 나오는 것을 이런 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르카르땡이 이런 걸 많이 했죠. 어느 큰 회사의 디자이너였죠. 근데 승진시키고 왔어요. 그런데 베르카르땡은 뭐 하고 싶어? 자기가 독립해서 자기도 회사 하나 하고 싶어. 근데 자기가 회사 하나 하고 싶은 것도 욕망이 크고, 그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가 없어. 승진하는 건 이건 명확해. 그렇죠? 그럼 나가서 사업한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닌데 내 마음은 사업하고 싶어. 이때 베르카르탱이 권장한 방법은 동전 던지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의사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결심하는 거야. 동전 앞이 나오면 난 이거, 뒤가 나오면 이거, 난 이대로 하기로 한다. 결정을 빨리 하게 한 방법이에요. 오늘 가서 당장 동전 던지시라는 말이 아니고 아무튼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적은 자본을 가지고 대자본에 대항하면 이 꼴이 돼. 요놈이 코끼리를 우습게 보고 잡아 자시려다가 결국 신세가 이렇게 됐어 지금. 응? 자본을 많이 가진 자에게 적게 가진 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새총 가진 놈이 기관총 가진 놈한테 덤벼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하는 거예요. 기관총이라는 자본으로 무장하는 게 새총이라는 자본으로 무장하는 것보다 생산성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도 누가 자본을 많이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요놈이 탱크에 돌 던져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돌도 자본입니다. 그런데 이거 안 돼요. 쥐가 고양이한테 항의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항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잡아먹히기밖에 더 하겠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본이 뭔가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 자본은 크게 유형자본과 무형자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자본은 형체가 있는 자본이에요. 공장, 건물, 기계, 도구, 가게, 상가, 이게 유형자본이에요. 야, 분당에 가면 말이지. 난 분당이나 이쪽 저 죽전에 가면은 한 건물에 간판이 나 그렇게 많이 달려 있는 건물은 또 처음 봤어. 서울에도 그런 게 없어. 그 건물 아버님한테 물려받았다면 여기 안 앉아 계실 거 아니야. 예? 임대료가 계속 올라. 요 치킨집 왜 망하냐 그랬더니 누를 생겨가지고 고객은 줄어드는데 집주인이 계속 집세를 올린다 이거야. 그러면 그 건물주는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상가라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물주가 와서 청소해 주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 그 렌트라는 걸 그 사람한테 갖다 줘. 그것은 크리스마스도 없고 일요일도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 렌트는 자본주의 시장 마켓 시스템이 그걸 그 사람에게 갖다 줘. 생산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형자본이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원하는 바는 결국은 유형자본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넓은 땅, 가수원, 공장, 상가. 안 그러면 유가증권, 주식. 그렇죠? 로얄티를 받을 특허권은 갖기가 힘들 것 같아. 지금부터 시작해서 베스트셀러를 한번 써보자. 그러면 굶어 죽게 딱 맞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유형자본이라면 무형자본은 우리가 가진 건 무형자본밖에 없어요. 휴먼 캐피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유형자본 여러분 형체가 있어요. 무형자본은 형체가 없어. 특허권, 저작권, 그리고 우리 몸에 체화되어 있는 인적 자본이에요. 근데 이 인적 자본이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공하는 건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약속 시간 지키기. 그 스폰서는 약속해놓고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 성공하겠어요? 못합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에요. 약속 시간 지키기. 말 겸손하게 하기. 말을 건방지게 하는데 그 사람이 성공하겠냐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자본이에요. 그러면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자본은 뭔가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자본. 자, 항상 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라인이 길어도 나부터 이렇게 라인이 내려갑니다. 이게 나예요. 나. 요 라인 전체, 내가 소속된 라인 전체를 사회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자본이 소셜
캐피탈이라고 부른다. 자, 이것은 학술 용어입니다. 저걸 사회자본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런 공장이니 기계니 원료니 하는 것들을 직접 생산자본 DPA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도로니 이런 이 전력이니 상수도, 댐, 그다음 항만 이런 것들을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사회 간접 자본. 다시 말하면 이 고속도로가 내가 공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데 원료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그게 없으면 생산 활동이 잘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생산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을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그렇게 불러.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사회 간접 자본이 잘 돼 있어. 후진국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의료보험 시스템.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국민이 아파도 치료를 못 해. 보건 시스템, 이런 것들, 신호 시스템, 등대 시스템, 이게 전부 사회 간접 자본이에요.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걸 사회 자본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게 자본이냐? 자기 밑에 달랑 2사람 달린 사람하고 10만 명 달린 사람하고 누가 소득이 높아요? 10만 명 달린 사람이 자연히 소득이 높죠.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에서 소득은 이 소셜 네트워크, 사회 자본의 크기와 퀄리티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죠? 이게 자본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고기 잡는 어부 입장에서 보면 그물의 크기예요. 그물의 크기. 그물이 어느 정도 커야 고기를 잡을 수 있어. 그러나 그물이 아무리 커도 고기를 잡으니까 찢어졌다. 그럼 어떻게 돼? 못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아. 다시 말하면 이 소셜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의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퀄리티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해 주는 이 퀄리티, 이게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 트러스트, 신뢰 자본이라고. 스폰서가 파트너를 믿고 파트너가 스폰서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키워야 되잖아요. 키우려면은 요 밑에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데 리크루팅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칫솔 하나 팔려면요 간 쓸개 다 빼줘야 돼. 그냥 생각 같아서 그냥 칵 엎어버리고 말고 싶은데 그 참아야 돼. 그래서 현자들은 인내심이라는 자본이 가장 귀중한 자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인내심이라는 자본이야. 참는 사람과 참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을 여기에 갖다 붙이려면 설득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현대의 모든 사람은 설득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본 중에 그 많은 자본 중에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게 자본입니다. 그리고 겸손 앤드 경청, humility and listening, 굉장히 중요한 자본. 그다음에 세 가지 공부, head, heart and hand, 세 가지 공부. 그다음에 재심함량, united heart. 사람은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냄새, 체취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사람한테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악취라는 것은 무슨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참 인복이 있다 그런 말 쓰죠. 인복이 있다는 건 뭐예요?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그 사람이 향기가 나기 때문에 인격의 향기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악취가, 그러니까 무슨 벌레가 모여드는 것도 향기가 나도 모여들고 악취가 나도 모여들어요. 향기가 날 때는 벌나비가 모여들어서 이게 수분, 꽃가루 바지를 해줘서 열매가 맺습니다. 여기에 열매가 맺어요. 이렇게. 악취가 날 때는 벌나비가 모여드는 게 아니고 쥐, 바퀴,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이 모여들어. 그래가지고 그걸 더 썩게 만들어. 더 썩게 만들어서 그 썩은 것이 다 썩어 없어지면 그놈들 모두 가버리고 없어. 요거 뭐냐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의 결정 요소인데 세일즈맨이 세일즈에 성공할 확률을 조사해 본 거예요. 도대체 세일즈에 성공하려면 뭘 해야 성공하느냐 하는 걸 경영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자, 표정이
60%. 진정성. 그러니까 말은 아주 선하게 하는데 이 사람 얼굴 표정을 보니 사기꾼 같다 그러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육감으로 하는 거예요. 육감. 육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도대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내게 온 게 있다. 근데 미국의 뇌과학자들이 드디어 찾아냈어요. 육감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걸. 육감을 전달하는 유전인자가 있답니다. 그 유전인자가 없으면 육감이 없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데 참말인 줄 알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육감을 전달하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입으로 선한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선악이란 말이 있죠. 이 부인은 선하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없죠. 이 부인을 암만 분석해봐도 선이 안 나와. 맨날 수소, 산소 이것밖에 안 나와. 그렇죠? 그런데 선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있다고 인정하는 것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부인이 선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이야,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도 아닌데. 말은 굉장히 선하게 해. 나는 선하다. 전라도에서 우리 할머니는 그러더라고. 저 사람은 깔끔하게 갖다 놔도 말은 반반하게 한다고. 전라도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깔끔하게 갖다 놔도 말은 반반하게 한다고. 말은 반반하게 하는데 과연 이분이 선한지 안 한지는 이분 자체를 물리적으로 분석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뭘로 아느냐? 이 사람은 행동을 보고 알아요. 행동은 이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를 나타내주는 표상이에요. 그렇죠? 표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얼굴빛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상대방은 판단한다. 이게 60%야. 그 다음에 뭐예요? 말하는 태도. 아까 겸손하냐 안 하냐. 다시 말하면 말의 억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30%. 그 다음에 논리는 10%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이야기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요 소셜 캐피탈을 키우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내 인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 내 인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논밭을 안 물려줘가지고 그것은 그거고. 이제 이 사이즈만 크면은 한 달에 5천만 원 벌 수 있어요. 지금 6억까지 벌죠. 6억씩 벌어. 근데 초등학교 나온 분들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인격은 학력과는 관계 없다는 게 나와요. 그렇죠? 학력과는 관계 없어요. 그래도 초등학교 나왔으면 다행이야.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닌 분이 계셔. 그러면 인격은 학력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하다가 중간에서 끝냈는데요.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